안녕하세요, 할배입니다. 오늘은 지난 을목 강의에 이어서 식간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병이라는 건 뭐냐, 갑을병정 십간이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것이 처음에 생명이 태동되고 을이 탄생이 됐고, 을이 목의 완성형이란 개념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양이라는 거, 갑병, 무경, 임, 요것은 시작하는 거고, 요게 완성이 됐을 때 을이 되는 거고, 정이 되는 거고, 기가 되는 거고, 신이 되는 거고,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 크면 엄마 말을 들으려 그러나요? 안 들으려 그러죠. 이제 말을 안 듣기시죠. 자기가 하려 그래. 그게 목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란 그 자체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죠. 목의 역할에서 화를 생성시켰어요. 이 화 자체도 목과 비슷하게 갑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목에 생조가 없으면 이 어린아이가 갑이 병을 생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단단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죠. 목의 완성형 을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목생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 입장에서는 요 아이가 커서 병이라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 아직도 얘는 어린아이인 거야. 그럼 이게 계절로는 언제냐면 양력으로 5월 달에 꽃이 피기 시작한 거야. 몽우리가 딱 터져서 나오는 그 순간이에요. 갑목이 딱 튀어나온 것처럼 병화도 딱 튀어나온 거야. 이 병이란 아이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올라온 게 병인데 1단계 완성을 했고 2단계 성장하는 그 과정에 병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가 아이같이 순수한 데가 있어요. 병화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솔직해요. 밝고 따뜻하고 인정이 있고 누구한테나 공평하려고 그러고. 왜 공평한 마음이 생기나 한번 보자고요. 태양이 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시쯤 됐어. 이 태양이 지나가면서 똑같이 비춰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공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화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 확산작용을 하는 겁니다. 목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갔고요. 자연현상으로는 태양이고 불빛이라 그랬지만 실제 나무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나무의 개념을 갖고 보면 여기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꽃잎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보세요. 나무 자체는 이제 단단해졌는데 화라는 것은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성분이고 부드러워야 옆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딱하고 강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을 잘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건 잘하는데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은 어떤 경우냐면 이 화가 아주 강했을 때 예를 들면 5월의 병화가 5일에 났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되게 뜨겁죠. 이런 사람들은 정리정돈은 잘 못해. 구성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병화라는 것은 펼쳐지는 기운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 돼요. 병화의 속성, 화의 속성은 뭐냐면 이건 예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의. 체면치레하는 예의. 확산작용을 한다고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숫자로는 2와 7이다. 지역으로는 어디다? 남쪽이다. 색상으로는 붉은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맛으로는 뭐냐? 이게 쓴맛이에요. 토는 단맛인데 목화공존, 금수공존. 토를 얘기할 때는 화토가 공존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생토인데 우리가 불을 뗐어요. 나무를 막 뗐어. 그러면 재가 됐어요.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굳어져요. 그래서 화토공존의 의미를 걸 수 있고 맛으로도 화토공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쓴 음식을 이렇게 입에 넣고 씹으면 계속 오래 씹고 있으면 단맛이 나와요. 그래서 화토가 공존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팔자 구성에서 목화가 부족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파란색이나 청색을 되게 좋아해요. 단맛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음식을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향이 어떻다도 이미 알아볼 수 있어요. 팔자에 목화 기운이 태과한 사람들, 되게 넘치는 사람들, 특징이 보편적으로 정리전돈이 잘 안 돼요. 좀 벌려놓고 설거지 같은 거 늦게 하고 청소 늦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들 거의가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금수가 강한 사람들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불편하게 느껴요. 목화가 많은 사람들이 금수가 많은 사람보다 이해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병화의 특징은 화의 시작이고 어린아이다. 지지의 사화라는 것이 천간엔 병화란 말이에요. 이게 9시에서 11시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사시의 개념이에요. 이게 지지로 내려오면 병사가 돼야 되는데 병오가 되는 것은 음이 양으로 쓰고 양을 음으로 쓰는 체형변화니까 이것은 지금 이해를 도우려고 그러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건 그냥 빼고 9시부터 뜨거울까요? 안 그러면 11시부터 뜨거울까요? 11시나 11시 반을 넘어가면 정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뜨거워지죠. 이게 완성형일까? 이게 완성형일까?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갑은 시작형, 뛰어가서 막 탄력이 붙은 쓸 때가 을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병은 화의 시작이고 햇볕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9시부터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 이런 경우 그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11시를 넘어가면 와 이제 오늘 날씨 장난 아니네? 이때부터 막 느끼죠. 그러니까 이 병화는 어떤 성향이 있을까? 실제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여성적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솔직하다, 공평하다, 예의 있다. 병화로 일주로 태어나면 구설을 주의하라. 솔직함이 장점이나 반대로 그건 단점이 돼서 남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구설에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 본대로 전한다. 솔직하다죠. 남들한테 자기의 치부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솔직하고 밝고 따뜻한 겉모습과 달리 내면의 모습은 항상 수심이 있고 걱정거리를 가지고 간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병화는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몽우리가 막 터지고 있는 중이야. 이게 꽃이야.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향기를 맡으려 들겠죠. 꽃잎을 꺾으려 들겠죠. 내가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사람이 이걸 꺾는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두려움도 있겠죠. 병화일주의 특징은 화려한 반면에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수심이 많은 거예요. 화로서 처음 나온 거예요. 감목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했을 때 확 벌리는 확산하는 능력은 있는데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꼼꼼함이 결여되게 돼 있어요. 치밀한 기획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밀어붙여보는 이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병화일주로 태어났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설계를 꼼꼼하게 하라. 근데 이게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벌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소위 얘기해서 운이 맞아떨어지면 엄청나게 당대에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서 병화일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태수란 사람이 있었어요. 한보철광 회장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음마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고 세계 순위 10위까지만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인데 결국은 다 날아갔잖아요. 이런 모습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병화로 태어났다. 여름의 시작이다. 확산작용을 한다. 그래서 일을 잘 벌린다. 솔직하다. 따뜻하고 인정이 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전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으나 구설이 따라오기가 쉽다.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을 꼭 가려라. 병화일주들이 사람을 또 잘 믿어요. 어린애같이 순수함이 있어서.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것도 되게 많아. 치밀하게 설계를 하는 게 맞다. 이 사람은 혼자 스스로 갖는 수심이 되게 많다. 그래서 어떤가 일이 좀 잘 안 되거나 꼬이면 우울증이 잘 생겨요. 비교적 폭넓은 인간관계에 있으나 정말 내가 가슴 아프고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병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됐고, 병화가 태어나면 목적이 뭐냐? 지난 시간에 을목이 경금과 합을 하면서 을경합 금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을경합 금의 목적은 너무 부드러운 성분이 딱딱해지지 않으면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극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서 훈련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병화는 아주 어린 성분이에요. 꽃잎. 단단하게 만들어줘야죠. 꽃잎인데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고 손끝으로만 건드려도 다칠 수 있는 거니까 안 다치게 하는 방법은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합을 합니다. 그러면 합을 하면 뭐가 된다? 수가 된다. 갑기 합을 하면 토가 된다. 병신합수. 꽃잎이 막 자라날라 그러는데 갑자기 차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죠. 이 꽃잎에다가 개라는 찬물이나 임이라는 이 물을 찬 얼음덩어리를 확 끼얹는 순간에 얘는 죽어요. 산에 올라가서 손이 얼거나 발이 얹게 됐어요. 그러면 체온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하게 한 그 온도에다 넣고 서서히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운 데 넣어버리면 신경이 다 죽어요. 요 개념이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언제나 계절적으로 이건 9월, 10월 초가 된다고요. 이것은 11월, 12월이란 말이에요. 이 찬 걸로 가면 이게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금으로 조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병신합을 하면 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수라는 것은 뭐냐면 목화 토금수 중에서 겨울에 저장한다야. 이 수라는 것은 자수 혹은 개수 생명의 원천인 핵이 들어있는 씨앗이 동토 속에 있다가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꽃이 막 피고 있는데 금이라는 것은 이제 결실이거든. 꽃이 필 때 이미 뭐 한다고? 씨앗을 저장하는 목적을 두고 꽃이 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신합이 이런 얘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꽃잎이 발산하고 꽃이 피는 그 순간에 이미 저장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로 직접 들어가 버리면 불이 꺼져 버리니까 금으로 체온으로 녹이는 개념이라 그랬죠. 이렇게 갖춰가는 거죠. 갑기합과 을경합. 병신합의 차이가 뭐냐? 갑기합은 토가 됐는데 얘가 일어서야 되거든. 갑이로서 존재해야 되는 그 목적을 버리고 자기가 서기 위해서 토로 벗겼다. 이거 부합이라 그랬죠. 남편인 갑목이 기토와 만나서 토로 간 거니까 남편이 처화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을경합은 무슨 소리냐면 이게 남자고 얘가 여자거든. 을경합 금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화 돼줬다는 뜻이에요. 양이 변해서 음으로 갔고 음이 변해서 양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변양, 양변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속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갑기합과 을경합에서는 공통점이 어떤 게 있느냐면 어떤 하나는 물질이 살아있더라는 거야. 부종처화, 남편인 내가 처화됐다. 이번에는 반대로 여자인 내가 남편화 시댁화됐다. 여기에선 토가 남았고 여기는 금으로 하나 남아있는 거야. 을은 없어졌어. 갑은 없어졌어. 근데 병신합은 이게 수가 돼버렸잖아. 수가 됐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화려하고 밝고 따뜻하고 인정 있는 화의 속성이 없어지고 끊고 맺고 확실한 결실을 가져야 되는 금의 속성, 가을의 속성도 없어지고 화도 없어지고 금도 없어지고 수가 생겼다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부부합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서 청가는 부부합이다. 갑기합이라는 것은 내가 예쁜 기토 너하고 결혼한 목적은 네가 너무 좋아. 갑이라는 거 속성 다 버릴 거야. 아예 토화돼 줄게. 난 죽을 때까지 너화돼서 살 거야. 을경합은 아예 나는 나를 버리고 금화돼서 살아줄게.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던지고 살게. 근데 병신합은 화의 속성을 버리고 있냐는 거야. 금의 속성도. 결혼을 했어. 수가 됐어. 남편인 병화가 신금인 여자를 만나서 수로 갔다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신금 너하고 결혼한 목적은 혹은 병화 너하고 결혼한 목적은 우리 둘의 관계가 아니야. 뒤에 오는 사람, 즉 병신합 수국하니까 병화라는 남자는 내가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거야 라는 뜻이 있어요. 수국하니까, 관이니까. 반대로 내가 너하고 만난 목적은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야. 이 두 사람은 부부라는 그 관계성에서 너와 나의 남자와 여성성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서 살자. 병신합이라는 게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하나 보세요. 보편적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그래. 욕심이 많은 거죠. 이거는 꽃이 피는 단계로 2단계로 들어가는 순간에 성장을 한 거야. 시작하면서 꽃이 필 때 열매를 맺는 것을 고민했고 그 고민은 저장하는 데까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부모들은 많이 그러죠. 당신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아이를 잘 키워야지. 멋지게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아이가 나한테 명예를 갖추고 돈이 될 수 있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재성이 돈이란 말이야. 화극금, 남자 입장에선 재성, 즉 여자와 결합을 한 거예요. 수국화, 자식이란 얘기잖아. 금생수, 여자한테는 식상, 자식이잖아. 자식이 생성됐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화가 너무 강하면 금을 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를 생성되면 수가 그을에 들어오니까 이걸 조절을 부드럽게 한단 말이야. 집에 아이가 있어요. 밤에 부부싸움을 했어. 아이가 깼어. 조심해 애 깼잖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얘가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일간론을 공부하면서 간지합을 하는 이런 개념을 조금 넣고 있는 것이 이 개념이 같이 들어가져야 천간 식관론과 부부합에 대해서 오운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여기서 조금 앞선 얘기를 하면 목화토금수가 변화하는 과정은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모든 생명의 발전 순서가 목화토금수예요. 천간이나 지지나.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갑기합, 토변, 을경합, 금변, 병신합, 수변, 정의만, 목변, 무게합, 화가 되는 이 개념들은 명리학을 배우면 천간합이라고 배워요. 근데 동양 철학에서 천간합, 오합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오운이라 그럽니다. 오운. 목화토금수는 모든 생명의 순서로 이렇게 가는데 완성체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느냐면 내용면에서 토부터 시작을 해요. 갑기합 토에서부터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돌아와요. 토성에서부터 시작해. 토금수, 목화로 돌아요. 모든 생명의 시작 관계는 목화토금수로 가지만 변화의 오행으로 들어갔을 땐 토에서 시작한다. 이 개념은 그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병화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솔직하다, 밝다, 따스하다, 인정 있다, 예의 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된다? 이치로하다. 장기로는 심장과 소장, 지역으로는 남쪽, 색상으로는 붉은색.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솔직하게 모든 걸 본대로 전하는 모습이 있어서 우서를 주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혼자만의 고독과 수심이 많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갖고 일을 시작해야 실수를 적게 한다. 섬세한 여성적 기질을 가졌다. 열정과 열의가 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이나 이런 걸 많이 겪는 사람들이 양간지들이 그런 것이 많아요. 특히 양간지 중에서도 갑병. 왜? 순수하거든. 마음을 다치면 되게 충격을 받고 오래 가거든. 이 정도로 해서 화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면 되겠네요. 부족하지만 병화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키를 잡은 게 뭐냐? 갑기합 을경하면 한쪽은 남았어. 그런데 병신합은 둘 다 없어지고 수가 남았어. 화 입장이죠. 친금 너를 만난 목적은 내가 힘들어도 자식을 밝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아내 입장에도 내 후손을 위해서야. 그걸 다른 말로는 꽃이 필 때 열매를 맺는 금기와 만나면서 씨앗을 저장하는 겨울까지도 꽃이 필 때 계산된 게 자연의 모습이다. 자연은 겨울에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에 겨울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병신합이 여름에 겨울 저장을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 게 병신합의 의미다 해서 오늘은 병화를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듣냐 고생하셨어요.